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8세 된 퇴직 교사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드리는 이유는 정말 뼈저리게 느낀 교훈이 있어서입니다. 좋은 의도로 한 일이 오히려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몸소 체험했거든요. 특히 약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께는 꼭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부산에서 37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일했는데요. 항상 아이들에게 정확한 지식을 가르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해 왔어요. 그런데 정작 제 자신이 잘못된 정보 때문에 큰 위험에 처할 뻔했으니 정말 부끄럽고 또 무서웠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건 지난해 가을이었어요. 아직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아찔해요. 만약 그날 조금만 늦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거든요. 제가 3년 전에 심방세동이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처음 들어보는 병명이라 많이 당황했죠. 의사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길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병이래요. 이 병 때문에 혈전이 생겨서 뇌졸중이 올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와파린이라는 약을 처방받았습니다. 혈액이 굳지 않게 해주는 약이라고 하시면서 평생 먹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엔 평생이라는 말이 참 무겁게 다가왔어요. 와파린을 복용하기 시작하면서 생활이 많이 달라졌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병원에 가서 피검사를 받아야 하고 음식도 조심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비타민 K가 많은 음식은 피하라고 하셨어요. 시금치, 브로콜리, 상추 같은 녹색 채소들을 조심하라고 하시길래 처음엔 좀 답답했어요. 건강에 좋다는 채소들을 못 먹는다니 말이에요. 하지만 의사 선생님 말씀이니까 열심히 지켰죠. 집사람도 처음엔 많이 걱정했어요. 요리할 때마다 이건 먹어도 되나 저건 안 되나 하면서 매번 물어보더라고요. 그래도 다행히 3년 동안 큰 문제 없이 잘 지내왔어요. 그런데 작년 추석 때 일이었어요. 아들 가족이 놀러 왔는데 며느리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버님 요즘 생선 드시는 거 보니까 너무 적게 드시는 것 같아요. 심장에 좋다는 오메가3도 많이 들어있고 몸에 정말 좋은데 더 많이 드셔야 할 것 같아요. 며느리 말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저도 텔레비전에서 생선이 심장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거든요. 특히 등푸른 생선에 들어있는 오메가3가 혈관을 깨끗하게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며느리가 그렇게 말하니까 생각해보니 맞는 것 같았어요. 와파린을 먹고 있으니까 심장 건강을 더 챙겨야 하는데 생선을 적게 먹고 있었던 거죠. 며느리는 영양사 자격증도 있어서 음식에 대해서는 저보다 훨씬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의식적으로 생선을 더 많이 먹기 시작했어요. 고등어, 삼치, 연어 이런 것들을 일주일에 4에서 5번은 먹었던 것 같아요. 집사람도 며느리 말이 맞는 것 같다고 하면서 열심히 생선 요리를 해주었고요. 처음 한 달 정도는 별 문제가 없었어요. 오히려 기분이 좋았죠. 심장 건강을 위해 뭔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며느리도 아버님이 건강해지실 거라면서 기뻐했고요. 그런데 2개월쯤 지났을 때부터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별것 아닌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말이에요. 양치질할 때 잇몸에서 피가 조금씩 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칫솔을 세게 문질렀나 싶어서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나이 들면 잇몸도 약해진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며칠 후에는 면도할 때도 조그만 상처에서 피가 평소보다 오래 났어요. 그래도 이것도 그냥 그런가 보다 했죠. 와파린이 피를 묽게 하는 약이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아침에 코에서 피가 나기 시작했어요. 코피야 가끔 날 수 있는 거니까 휴지로 막고 있었는데 좀처럼 멈추지가 않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5분이면 멈출 코피가 30분 넘게 계속 나는 거예요. 집사람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병원에 가보자고 했지만 저는 그냥 환절기라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게다가 얼마 전에 정기 검진 받을 때도 별 이상 없다고 했거든요. 하지만 그 다음 날이 정말 문제였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 팔과 다리에 멍이 여러 개 있는 거예요. 어디 부딪힌 기억도 없는데 말이에요. 그것도 작은 멍이 아니라 손바닥만 한 크기의 멍들이었어요. 그때서야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와파린을 3년 동안 먹으면서도 이런 적은 없었거든요. 혹시 약에 문제가 있나 싶어서 약봉지를 확인해 봤는데 평소와 똑같은 약이었어요. 그날 오후에 병원에 갔어요. 간호사분이 제 모습을 보더니 바로 응급실로 보내더라고요. 평소보다 얼굴이 많이 창백해 보인다면서요. 응급실에서 피검사를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 표정이 심각해지더라고요. 검사 결과를 보시면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검사 수치가 정상 범위를 훨씬 벗어났다고 하시더라고요.
평소에는 2에서 3 사이를 유지해야 하는 수치가 5가 넘었다는 거예요. 지금 상태로는 조그만 충격에도 뇌출혈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시면서요. 의사 선생님이 최근에 뭔가 달라진 게 있는지 물어보셨어요. 약은 똑같이 먹었는지, 다른 약이나 건강식품을 먹은 건 없는지, 음식은 어떻게 먹었는지 하나하나 확인하시더라고요. 그때 문득 생선 이야기가 생각났어요. 최근에 생선을 많이 먹기 시작했다고 말씀드렸더니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길 생선에 들어있는 오메가3가 와파린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둘 다 혈액을 묽게 하는 작용을 하는데 함께 작용하면 효과가 너무 강해져서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심장 건강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제 목숨을 위험하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와파린을 복용하는 환자가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을 갑자기 많이 먹으면 약효가 예상보다 강해질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등푸른 생선에 많이 들어있는 오메가3는 혈소판 기능을 억제해서 출혈 위험을 높인다는 거였어요. 그날 바로 입원해서 치료를 받았어요. 와파린을 일시 중단하고 혈액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거든요. 3일 동안 입원하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37년 동안 교사로 일하면서 아이들한테 항상 정확한 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정작 제가 절반만 아는 정보로 잘못된 판단을 했다는 게 너무 부끄러웠어요. 입원해 있는 동안 의사 선생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와파린은 정말 예민한 약이라서 음식, 다른 약, 심지어 건강상태 변화에도 쉽게 영향을 받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생선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와파린을 복용하는 환자는 갑자기 식습관을 바꾸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오메가3 보충제나 생선을 갑자기 많이 먹기 시작하면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퇴원할 때 간호사분이 상세한 식이 교육을 해주셨어요. 와파린을 복용하는 환자는 일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좋은 음식이라고 해서 갑자기 많이 먹거나 나쁜 음식이라고 해서 완전히 끊는 것보다는 꾸준히 일정하게 먹는 게 낫다는 거였어요. 집에 돌아와서 며느리에게 이 일을 얘기했더니 정말 미안해 하더라고요. 자기가 영양사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너무 성급하게 조언했다면서 눈물까지 흘리더라고요. 저는 며느리한테 절대 미안해하지 말라고 했어요. 며느리는 정말 저를 위해서 한 말이었거든요. 잘못은 제가 한 거죠. 의사 선생님께 먼저 상의하지 않고 혼자 판단한 게 문제였어요. 이 일이 있고 나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첫 번째는 약을 복용하고 있을 때는 아무리 몸에 좋다는 음식이라도 함부로 늘리거나 줄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의 조언도 소중하지만 약물과 관련된 일은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해야 한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인터넷이나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건강 정보를 맹신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좋은 정보라도 내 상황에는 맞지 않을 수 있거든요. 지금은 다시 와파린을 안정적으로 복용하고 있어요. 생선도 먹지만 예전처럼 일주일에 1에서 2번 정도만 먹고 있고요. 뭔가 바꾸고 싶을 때는 반드시 의사 선생님께 먼저 여쭤보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병원에서 와파린 복용 환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했어요.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한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건강식품이나 한약 때문에 문제가 생긴 분들도 계셨고요. 그분들과 이야기해 보니까 대부분 좋은 의도로 시작한 일들이었어요. 가족의 권유로 홍삼을 먹기 시작했다가 문제가 생긴 분도 계셨고 관절 때문에 글루코사민을 먹다가 출혈이 생긴 분도 계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길 와파린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건 정말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비타민 K가 많은 음식은 물론이고 오메가3, 은행잎 추출물, 마늘, 생강, 심지어 그린티까지도 조심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런 음식들을 아예 먹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꾸준히 일정하게 먹으면 되는데 갑자기 늘리거나 줄이는 게 문제라는 거였어요. 예를 들어서 평소에 김치를 하루에 한 접시씩 먹던 사람이 갑자기 김치를 안 먹거나 반대로 하루에 3접시씩 먹기 시작하면 와파린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음식 일기를 쓰고 있어요. 매일 뭘 먹었는지 얼마나 먹었는지 간단하게 적어두고 병원 갈 때마다 의사 선생님께 보여드리고 있어요. 처음엔 번거롭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제 식습관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의사 선생님도 이렇게 관리하는 환자들이 훨씬 안정적으로 치료받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는 주변 분들께도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어요. 특히 와파린 같은 혈액 관련 약을 드시는 분들께는 꼭 말씀드리죠.
아무리 몸에 좋다는 음식이라도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고 드시라고요. 얼마 전에는 아파트 경로당에서 건강 강의를 했어요. 퇴직 교사라는 경험을 살려서 쉽게 설명해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더라고요. 특히 약물 상호작용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정말 진지하게 들어주셨어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약을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혈압약, 당뇨약, 심장약 이런 것들 말이에요. 그런 분들께는 약봉지에 적힌 주의사항을 꼼꼼히 읽어보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새로운 음식이나 건강식품을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약사님이나 의사 선생님께 물어보시라고요. 제가 이런 경험을 하고 나서 깨달은 건 나이가 들수록 더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젊을 때는 몸이 어지간한 건 다 견뎌주지만 나이 들면 작은 변화도 큰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부탁을 했어요. 앞으로는 아무리 좋은 조언이라도 제가 약을 먹고 있다는 걸 꼭 고려해서 말해달라고요. 며느리도 이제는 뭔가 제안하기 전에 먼저 이게 약에 영향을 주는지 알아봐야겠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처음에는 이런 일이 생긴 게 좀 억울하기도 했어요. 건강을 위해서 한 일인데 오히려 위험해졌다니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좋은 교훈이었어요. 37년 동안 교사로 일하면서 아이들한테 안전의 중요성을 가르쳤는데 정작 제가 안전하지 못한 행동을 했던 거죠. 아이들한테 횡단보도에서는 좌우를 살피고 건너라고 했으면서 저는 약물 복용에서 좌우를 살피지 않았던 거예요. 이제는 정말 조심스럽게 생활하고 있어요. 새로운 약이나 건강식품은 물론이고 평소 먹던 음식이라도 양을 갑자기 바꾸지 않으려고 해요. 병원에서 만난 다른 환자분들과도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져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새로운 정보가 있으면 공유하기도 하고요. 의사 선생님이 이런 환자 모임이 치료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요즘에는 인터넷에 건강 정보가 넘쳐나잖아요. 좋은 정보도 많지만 잘못된 정보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정보를 봤을 때는 꼭 출처를 확인하고 의료진에게 물어보고 있어요. 며느리도 이제는 영양 관련 조언을 할 때 훨씬 신중해졌어요. 자기도 이번 일로 많이 배웠다면서 개인의 건강 상태나 복용 중인 약물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적인 조언을 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깨달았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제 혈액 수치는 안정적으로 잘 유지되고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검사 받는데 계속 정상 범위 안에 있어요. 의사 선생님도 잘 관리하고 있다고 칭찬해 주시고요. 오늘 이렇게 사연을 보내드리는 이유는 저와 같은 실수를 하는 분들이 생기지 않았으면 해서예요. 특히 와파린이나 다른 혈액 관련 약물을 복용하시는 분들께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생선이 건강에 좋은 건 맞아요. 하지만 와파린을 복용하는 환자에게는 주의가 필요한 음식이기도 해요. 특히 오메가3가 풍부한 등푸른 생선을 갑자기 많이 먹기 시작하면 위험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생선을 아예 먹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적당히 꾸준히 먹으면 되는 거죠. 중요한 건 갑작스러운 변화를 피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약을 드시는 분들은 어떤 변화든 의료진과 상의하시라는 거예요. 아무리 가족이 권하고 아무리 몸에 좋다는 음식이라도 말이에요. 건강을 위한 노력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모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실수가 여러분께는 교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